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타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말입니다. 희극 배우로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채플린은 시대의 고통과 인간의 본질을 통찰력 있게 담아낸 사회 비평가이기도 했죠. 무성영화 시절 그는 대사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쾌한 웃음 속에서도 전쟁, 빈곤, 정치의 아이러니를 그려내기도 했죠. 그가 말한 이 문장, 가까이에선 비극, 멀리선 희극.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1달러의 성장이라는 이름의 차트입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단 1달러를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그 돈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장기 흐름입니다. 곡선만 보면 투자라는 게 늘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트 곳곳에 찍힌 충격들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전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70년대 오일 쇼크와 고물가, 그리고 1987년에 블랙 먼데이, 이날 하루 만에 다우지수는 23% 급락하기도 했죠. 2000년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초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시장에 큰 쇼크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빨간 동그라미 라인이고요.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그중에 일부는 정말로 역사에 남을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크게 흔들렸고 특히 경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긴 시기에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 차트에 동그랗게 표시된 것처럼 2008년처럼 깊고 긴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단기 이벤트는 빠르게 복구됐지만 경기 침체를 동반한 위기는 그 충격이 훨씬 오래 남았다는 걸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그 침체의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공매도 재개 영향으로 급하게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사실 이건 글로벌 흐름의 일부입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2% 내외로, 특히 나스닥 지수는 2.7%나 급락을 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 현재 4%가량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참고로 중국 시장은 PMI 지표 자체가 잘 나와서 경기 우려감이 덜한 상황이라 오전장에는 이렇게 버텨줬지만 지금은 낙폭이 점점 깊어지면서 홍콩 항생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1.5%의 하락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하락은 단순히 국내 수급 문제가 아니라 주말 사이에 불거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 재부상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골드만삭스의 관세 시나리오를 보실까요? 이번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언이 단순한 공약 수준을 넘어서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좌측의 4개의 막대 그래프가 이미 발표된 관세들이고 우측의 3개의 막대 그래프는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모든 조치를 반영시킨다면 저 끝에 보이시죠? 총합으로 약 15%포인트의 평균 관세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입 구조 보면 자동차, 부품, 철강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함께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미국의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이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하는 예측치, 그리고 빨간 선이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래 이제 골드만삭스는 기존 20%에서 35%로 단숨에 높여 잡았고요.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기업, 가계 심리 위축과 소비 둔화 조짐,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압박이 꼽혔습니다. 결국 미국이 경기 연착륙에서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값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국제 금값은 다시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치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이상 신호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차트는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연준 경제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하이힐드 회사채 스프레드인데요. 하이힐드 회사채, 즉
정크본드의 수익률이 미국 국채 대비했을 때 얼마나 더 높은지를 보여준 스프레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위로 갈수록 신용 리스크나 시장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특히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날 때는 이게 치솟기도 했죠.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위쪽으로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도 좀 시계열을 넓혀서 멀리 바라보면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희극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보시면 이 회색 구간이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왔던 구간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치솟았던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한참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실물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 신호를 진짜 주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시장 방향성을 가를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미국의 ISM과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에 부합만 하더라도 과도한 침체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표는 수출과 실적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는데요. 3월에 수출 데이터 바로 4월 1일 내일 좀 발표가 되죠. 꼭 챙겨보셔야겠고요. 컨센서스는 작년보다 한 4.9% 증가할 거로 봅니다. 그 전달 2월 수치는 0.7%였으니까 이거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고환율 효과도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되는지도 관전 포인트고요. 다음 주 일정이지만 중요해서 같이 좀 넣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는 시장이 기업에 어떻게 수치를 발표하는지 그 숫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도 같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시장 영향을 주고 있는 공매도 재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한국 시장은 공매도 재개로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역대 공매도 금지 기간입니다. 확실히 과거에는 단기간은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단기간 재개 후 1개월 동안은 대부분의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재개 후 3개월 그리고 연간 수익률로 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펀더멘털을 찾아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요약도 같이 해왔습니다. 보시면 삼성증권에서는 공매도 영향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 방산, 2차 전지 등의 대차잔고 많은 종목은 단기적으로 타깃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단기적인 타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나왔을 때 펀더멘탈이 기반된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선 조선, 방산 거론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대다수의 증권가들이 대동소이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다음 자료 함께 보시죠. 자, 요 몇 주간 계속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대차잔고 비중 현황입니다. 모든 대차잔고가 늘어난 종목들이 다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간 단위로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죠.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그동안 정말 가장 높았었는데 절대치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높기는 합니다. 오늘 낙폭이 왜 이쪽으로 크게 쏠리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밖에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마지막 수치에 비해서 증감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는 걸 회색 막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밖에는 뭐 방산과 조선 그리고 로봇인데 절대 수치는 한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특히 장 초반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오히려 조선 방산은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인데 시장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매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깊은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